공비의 값이 실수인 등비수열이 있어요. 공비의 값이 실수라고 얘기했는데 공비가 누군지 모르고 초항도 누군지 몰라요. 초항의 값은 A, 공비의 값은 R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식을 세웠고요. 이 녀석의 값은 9인 거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구하라는 것은 지금 AR의 3승 플러스 AR 곱하기 AR의 5승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앞에 있는 건 AR의 3승인데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A제곱 R이 6승이네? 이걸 제곱한 게 이거 같은데? A제곱 R의 6승의 값은 9인데 이 값은 지금 9라고요? 앞에 있는 값을 선택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선생님 플러스 마이너스 3 중에 뭘 선택해? 이게 궁금한 거예요 혹시? 지금 앞에 건 루트를 씌웠으면 좋겠는데 루트 씌우게 되면은 3을 선택하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아니네 마이너스 3 선택하는 것도 보기 있어 지금? 선택의 기로가 발생한다고? 그럼 공비값이 실수라고 얘기했을까? 그게 뭔 말일까? 둘 중에 뭘 선택하냐? 둘 중에 뭘 선택해? AR의 3승을 제곱한 게 9인데 제곱하지 않은 녀석의 값을 3을 선택할 때랑 마이너스 3을 선택할 때 잘렸는데 양수 나와있어요. A가 여기 뭐 있어? 네. 뭐가 있는데? A가 0보다 커. 그런 말 어디 있어? 없잖아. 여기 있어요. 뭔 일이래? PDF로 변환할 때 한글에 변환할 때 내가 저장 안 되는데 창 닫아버렸나 보다. A가 0보다 커. 그러면 AR의 값이 양수예요? 네. 그러면 AR 곱하기 R의 제곱의 값이 이 값이 양수고 이건 실수를 제곱했으니까 양수인가요? 네. 그래서 양수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이걸 선택해야 되는군요. 이런 거 맞죠? 그 다음도 프로그램 몇 번인가요? 7번. 7번으로 갔습니다. 6번. 6번이요? 6번이 앞장이 있죠? 니네 다 얘기해줘야 돼. 변환할 때 잘못 변환했어, 선생님. PDF로. 상자에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져 있는 10장의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3장이겠지? 맞죠? 네. 10개 중에 3개를 동시에 꺼낼 건데 꺼낸 카드에 적혀져 있는 3개 숫자의 최대값이 6 이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홍대값을 뭐라고 했으니까 분모의 값은 뭘 써야 되는 거지? 분모는 10개 중에 아무나 3개 뽑는 건가요? 근데 분자에서 6 이상이 되게끔 최대값이 6 이상이 되게끔 뽑는 경우는 굉장히 복잡하네. 최대값이 6일 때, 최대값이 7일 때, 8일 때, 9일 때, 10일 때 다 해야 되는 거야? 완전 개짜증 나는데? 그래서 6건을 푸는 게 나을까요? 6건이 뭐야? 최대값이 5인 거, 최대값이 4인 거, 3인 거, 2인 거, 1인 거야? 어떻게 하면 되지? 최대값이 5가 되거나 4가 되거나 3이 되거나 1이 되거나 0인 그렇게 최대값은 3, 4, 5만 가능한가? 그럼 어떻게 뽑아야 되지? 그럼 되겠네. 1, 2, 3, 4 중에 아무나 3개 뽑으면 되는 거네. 이 6건인 것 같습니다. 그럼 분모의 값은 120, 분자의 값은 10. 답이 12분의 11인가요? 그 다음에 또 풀어드릴 게 7번이라고 하겠습니다. 7번은 알고 있는 점화식인데, 그죠? 7번 점화식은 개차수열이라고 부르는 점화식인 것 같은데, FN이 더해진 식? 원래 AN 플러스 1, AN 플러스 N이라는 문자의 식이면 일반항 구할 때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구해요? 모르겠어요? 한 주만 빨리 오지. 시그마 K 값이 1부터 아니다. 한 주만 빨리 와도 모를 수 있거든요. 동혁아, 이 뒤에는 뭐 쓸 거게요? N-1 네. N. 자, 이렇게 쓸 겁니다. 공식이고요. 이제 공식에 적용할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봤더니 5번장까지 합의값을 얘기했는데 5번장까지 합의값이 10이라는데 공식에 대해서 풀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5개밖에 안 되니까. 그래도 혹시나 공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장의 값은 P라고 얘기했습니다. N번장의 값을 구한 중인데 첫 번장의 값은 P라고 얘기했고요. 시그마 K 값이 1부터 N-1까지 FK를 쓰니까 마이너스 2K 써야 되나?
마이너스 2k를 써야 되는데 우리가 좀 필요한 녀석 그럼 첫 번장부터 n번장까지 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일반항 구했습니다. 일반항 구했더니 p 플러스 마이너스는 앞으로 내보내면은 뭐지? 2분의 n-1 곱하기 n인가요? 그럼 약분했더니 이 값은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p의 값인데 맞나요? 이렇게 된 거 맞아요?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첫 번장부터 다섯 번장까지 합이 필요합니다. 첫 번장에 다섯 번장까지 합의 값을 구했더니 시그마 k의 값이 1부터 5까지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k 플러스 p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제일 첫 번째 거는 제곱수의 합인가? 1제곱부터 5제곱까지 합? 이게 공식이 누구죠? 6분의 5 곱하기 6 곱하기 11인가요? 그 다음 녀석의 값이 플러스 2분의 5 곱하기 6 p의 값은 누구죠? 네, p의 값 5p인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값이 마이너스 55 플러스 15 플러스 5p의 값이 합의 값이 지금 10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마이너스 40이니까 2항 해주면은 50 그래서 p의 값은 10인가요? 이해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또 풀어야 게 몇 번인가요? 9번. 9번이라고 하셨습니다. 8번 모르는 사람 없나봐요? 9번으로 갔습니다. 9번 문제는 그림과 질 6개의 의자가 놓여져 있습니다. 원탁에 남자가 4명, 여자가 2명이 둘러앉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남자 중에 2명은 서로 마주보고 앉았으면 좋겠고요. 남은 2명은 마주보지 않고 앉는 경우의 숫자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전에서 일치하는 건 같은 걸로 보겠습니다. 6명인데 남자 넷, 여자 둘. 일단은 제일 처음에 남자 4명 중에 2명의 남자를 뽑아야 될 것 같은데 남자 4명 중에 2명을 뽑은 다음에 남자 2명을 마주보게 앉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지? 뽑은 그 2명을 마주보게 앉히는 경우가 몇 가지예요? 원 테이블에 2명을 먼저 앉혔어요. 몇 가지예요? 원 테이블에 2명의 사람 앉혔어요. 몇 가지예요? 한 가지인가요? 원순열 한 가지죠? 내 말 이해되시나요 지금? 원순열은 한 번은 원순열을 적용하고 나면 두 번 다시 원순열을 생각하지 않을 거죠? 자 이제 남자가 2명 남았습니다. 남은 2명은 남은 2명 중에 한 명은 네 군데 중에 한 군데 앉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문제네. 남은 2명 중에 한 명을 뽑아. 남은 2명 중에 한 명 뽑았습니다. 그 사람을 여기다 앉혔습니다. 앉히는 경우는 몇 가지죠? 9가지. 앉히는 경우는 4가지인가요? 이런 거 맞아요? 네. 남은 한 명은 네 군데 중에 아무 데나 앉혔어요 지금. 그런데 그럼 한 명 더 있잖아 남자가. 남자 한 명 어디 앉혀야 되는 거지? 두 개 중에. 이 2개 중에 하나에 앉혀야 돼요? 앉혔어요. 여자 앉히는 경우 몇 가지죠? 9가지. 네, 여자 앉히는 건 2가지죠? 남은 2자리 순서 바꾸는 거. 그럼 경우의 수를 세봅시다. 6가지 곱하기 1가지, 2가지, 4가지, 2가지? 몇 가지야? 12 곱하기 16이야? 못하는데? 답이 맞아? 아니요. 답이 몇 가지인데? 1번은 96? 이게 지금 몇 가지지? 96의 2배의 만큼이야 이게? 뭘 잘못했지 지금? 오류가 발생하는 게 뭐지? 네 명 중에 2명 뽑았으면 맞아. 맞아. 이 실이 할 때 좀 애매했는데 이 실에서 문제 발생하나? 2명 중에 한 명을 고를 필요가 없나? 2명 중에 한 명 골라서 앉혔어. 앉혔고 네 군데 중에 한 군데 앉혔어.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앉혔어. 틀린 건 이 실이 틀렸어야 되는데 그러면? 나 맞게 한 것 같은데? 이 실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 실이 없어야 되나? 남자 2명을 앉히고 나면은
두 명 중에 한 명을 또 뽑아서 앉혀야 되는데 옷이 틀린 거 없는데 어떡하지? 틀린 게 없는데 니 어떻게 맞췄냐 이거? 난 이게 맞는 거 같은데? 객관식 보기에 아예 없어. 객관식의 문제? 어떻게 하지? 뭐가 문제지? 나 진짜 잘했는데 왜 답이 없냐? 내가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 남자가 4명, 여자는 2명, 4명 중에 2명 마주봐야 돼. 여기까지 다 맞아. 남자 2명이 남았는데 2명 중에 1명을 데리고 와야 돼. 2명 중에 1명을 선택해서 먼저 앉혔어. 틀릴만한 건 이거밖에 없는데 2명 중 1명을 앉힐 필요가 없다는 거는 둘이 순서 바꾸는 게 무의미했을 때는 이 시를 할 필요가 없는데 둘이 순서 바뀌는 게 무의미하지 않은데 둘이 순서 바꾸면 다른 건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구나. 2로 나누기 다시 해야 되는구나. 이거 2로 나누기 해야 된다. 왜냐면 현재 상황 있죠. A, B, C, D예요. 이해되시죠? A, B, C, D인데 문제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네. 네 군데 자리 중에 한 군데 앉힐 때, 네 군데 중에 한 군데 앉힐 때 여기다 한 명을 앉히고 나중에 남은 한 명을 여기다 앉히는 경우는 회전했을 때 같은 경우가 되는구나. 방금 전에 거랑. 내 말 좀 납득하시나요? 그럼 회전했을 때 중복되는 녀석의 값은 한 번만 세야 되니까 2로 나누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로 나누기 해가지고 그래서 96까지인 것 같습니다.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니네는 어떻게 풀었어? 처음에 어떻게 맞췄어? 네? 아, 찍었어요? 2분의 1 되게 헷갈린다. 난 만약에 이거 2배 한 개 답이 있었으면 난 별로 생각 안 해보고 2개만 답을 썼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회전했을 때 겹치네. 그 다음으로 왔습니다.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10번. 10번은 문제가 시그마의 문제입니다. 등차 수열이 등차 수열 AN이었겠지? 첫 번째 항의 값이 1이고 모든 항의 값이 양수인 등차 수열 AN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적인 녀석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분수의 값이 나왔으니까 우리 뭐 해야 되는 거지? 부분수 만드는 건가요? 모든 항의 값이 양수가 되면은 혹시 공차가 음수일 수 있나요? 공차가 음수일 수는 없죠. 공차의 값은 양수니까 모든 항의 값이 양수일 것 같습니다. 부분수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AK 곱하기 AK 플러스 1분의 1 값은 부분수 만들었습니다. 작은 것분의 1 빼기 큰 것분의 1인가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거 뭘 써야 되죠? 네, 차이값. 차이값은 뭐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차이값은 공차라고 쓰나요? 여기까지 되신 거 맞죠? 근데 시그마 값을 처리하게 되면 1부터 20까지 대입하게 되면 첫 번째 항분의 1 빼기 두 번째 항분의 1, 두 번째 항분의 1 빼기 세 번째 항분의 1, 20번째 항분의 1 빼기 21번째 항분의 1. 그럼 남는 게 누가 남지 시그마 계산하면? 첫 번째 거. D분의 1이 앞으로 나갔고요. 시그마 계산했더니 첫 번째 거랑 21번째 게 남나요? 안 써도 이해되시나요 지금? 그때 그 녀석의 값이 문제에서 5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항의 값은 1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첫 번째 항의 값은 1인데 20번째 항의 값은 A 플러스 20D인가요? 이것만 계산해서 공차값을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통분했더니 분모의 값은 1 플러스 20D, 분자의 값은 20D. 그러면
통분해서 D의 값을 약분하면은 1 플러스 20D분의 20인가? 맞아요? 그럼 곱했더니 20의 값이 100D야? 왜 이렇게 숫자가 작아? 그럼 공차의 값이 몇이에요? 100분의 15? 100분의 15인데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거는 초항 플러스 10D의 값을 구하라는 것 같은데 100분의 15한테 10을 곱했더니 10분의 15 10분의 15니까 2분의 3? 2분의 3이면 1 더했더니 2분의 5가 답이에요? 이해된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될 게 몇 번인가요? 11번 11번 문제는 조건 범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림과 같이 111, 2 그림 어딨어? 아래 있다고? 111, 2, 3 1을 뽑을 확률의 값은 6분의 3 2 뽑을 확률의 값은 6분의 2 3 뽑을 확률의 값은 6분의 1입니다. 그런데 6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내서 꺼낸 공에 적힌 숫자를 확인하고서 공을 다시 넣은 다음에 그런 시행을 3번 반복했습니다. 꺼낸 3개의 공에 적힌 세 숫자의 합의값이 3의 배수였으면 좋겠습니다. 세 숫자의 합의값이 3의 배수인 경우가 같은 숫자를 뽑았을 때는 되는 것 같은데? 같은 숫자를 뽑았을 때는 3의 배수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같은 숫자를 뽑았을 때 말고 또 있나? 다른 숫자를 뽑아도 돼요? 또 있어요? 합의값이 3의 배수인 경우가? 없죠? 그럼 이 네 가지 것들 중에 누구를 분자에 쓰라고요? 합의값이 3의 배수인 걸 전제로 했을 때 그 중에 세 숫자가 모두 다를 확률의 값을 분자에 쓰라는 얘기죠?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럼 이 네 가지 분의 네 번째 걸 분자에 쓰라는 얘기인가? 1, 2, 3, 4 다음 것 중에 분자에 네 번째 걸 쓰라는 얘기였습니다. 제일 첫 번째 거 확률의 값이 몇이야? 6분의 3이니까 6분의 3으로 써야 되겠다. 통분 때문에. 그럼 6분의 3이니까 6분의 3, 6분의 3, 6분의 3이니까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지금 맞게 썼죠? 그 다음 녀석의 값은 2가 나오려면은 6의 3승분의 8인가요? 333이 나오려면 한 개씩 있으니까 6의 3승분의 1이고요. 1, 2, 3의 값이 나오려면은 6의 3승분의 3 곱하기 2 곱하기 1인가? 왜요? 아, 이가 두 개. 2가 두 개. 맞다. 아니에요. 네? 생각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1, 2, 3의 값이 나오려면 3, 1을 곱해야 되니까 분자가 6인가? 맞게 썼나요 지금? 맞죠? 실수 안 했죠? 너 왜 울어요? 왜 그래? 여기 렌즈를 렌즈를 꼈는데 너무 아파? 가서 세수 한번 하고 오실래요? 뺄 통이 없는데. 뭐가 없다고? 통이 없어요. 뺄 통이. 렌즈를 뺄 통이 없다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안약 줘요? 사람도 있어. 안약 있어요. 바이러스성 그거. 저번에 민선이 넣었더니 직방으로 났던데? 10분 내에 났던데? 근데 렌즈 핀. 이게 1층 내려가서 통 받아놓으면 집을 가야 돼. 그것도 좀만 참아보세요. 그럼 분모의 값이 누구지? 다 더한 게 분모인가요? 뭐 잘못했어요? 이거 마지막 거 잘못했군요. 마지막 게 지금 1, 2, 3 뽑을 때 뭐 3, 2, 1 뽑을 때 뭐 이거 순서 바뀌는 거 생각 안 했군요. 내가 지금 순서 바뀌는 경우가 몇 가지 있죠? 6가지 있나요? 3팩 6가지죠. 그럼 이제 다 더합시다. 분모는 다 6의 3승이니까 이 분자의 값만 더할 겁니다. 27 플러스 8 플러스 1 플러스 36분의 분자에 들어갈 녀석의 값이 36이라고요? 그럼 계산했더니 지금 뭔 누구세요? 35, 36, 70, 2분의 1인가요? 이해된 거 맞죠? 그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 풀어야 몇 번인가요? 12번이라고 하셨나요? 12번 문제는 그냥 풀려면 못 풀겠으니까 빈칸책으로 문제 물어봤겠죠? 세 개의 별, 하트, 크로보 모양의 종이가 있는데 종이에 별 모양은 n-2장, 하트 모양은 n-1장, 크로보 모양은 n장의 카드
합쳐서 몇 장의 카드가 있다고? 3n-3장의 카드가 있다고요? 그런데 표시된 3개 종이에 남김없이 붙이려고 하는데 다음은 어느 종이에도 표시된 모양과 같은 모양의 종이 스티커를 붙이진 않을 겁니다. 별 모양의 종이에는 별 모양의 스티커를 붙이지 않을 겁니다. 별 모양은 오로지 여기에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럼 별은 다 해서 n-2개 있는데 2를 돕기 위해서 별 모양의 스티커가 3개 있다고 한다면은 여기 두 군데만 붙이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빵개, 3개, 1개, 2개, 2개, 1개, 3개, 빵개 3장의 스티커를 붙이는 경우의 수는 4가지인가요? 네 말 이해되시나요? 그럼 n-2장의 카드가 있는데 별 모양에 붙이지 않고 나머지에 붙이는 경우는 n-1가지인가? 하나만 증가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두 다 붙일 건데 스티커는 다 붙일 건데 모든 종이에 적어도 2장 이상의 스티커가 붙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니 아마 이런 것 같네. 아무렇게나 붙일 수 있는 모든 경우 중에 뭘 빼라고? 모든 경우에 있으면 뭘 빼라고요? 모든 경우 중에서 뭘 빼래요? 아무렇게나 붙일 수 있는 모든 경우 중에서 뭘 빼야 되냐고요? 스티커가 안 붙어지는 게 있는 거 빼야 되죠. 또는 스티커가 하나만 붙어있는 것도 빼야 되죠. 적어도 2개의 스티커가 붙어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안내가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첫 번째 빈칸은 아마 아무렇게나 맞붙이는 경우의 수가 빈칸인가 봐요. 지금 스티커를 다 붙일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가해서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별 모양인 n-2장의 카드를 붙이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라고요? 네, 별 모양을 붙이는 방법은 n-1가지예요. 그 다음에 하트 모양이 n-1개 있는데 그걸 붙이는 경우의 숫자는 n가지. 크로보 모양을 붙이는 경우의 숫자는 n+1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n3승-n의 값이 모든 경우의 숫자고 이게 가인 것 같습니다. 가 어렵지 않습니다. 나로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조건이 세 종이 중에 어느 한 종이에만 한 장의 스티커도 붙어있지 않은 경우의 수가 있다고? 이게 가능해? 세 종이 중에 예를 들어서 별 모양에 아무것도 안 붙어있을 수도 있어? 그럴 수 있나? 예를 들어서 별 모양에 아무것도 안 붙어있는 경우 세볼까? 별 모양에 아무것도 안 붙어있으려면 하트 모양의 스티커 n-1장은 몽땅 다 어디에 붙여야 돼? 여기 클로버에 붙여야 돼. n-1개 싹 다? 그러면 하트 모양을 붙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죠. 몰빵으로 붙이기 한 가지. 그 다음에 클로버 모양의 n장의 카드를 붙이는 경우도 하트 모양에 붙이는 거 몰빵 한 가지. 별 모양의 스티커는 애당초 여기 안 붙일 거잖아. 그럼 별 모양의 스티커를 붙이는 경우의 수가 n-1가지? 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네. 별 모양을 붙이는 거 n-1가지. 그 다음 하트 모양을 붙이는 거는 하트 모양을 하트 자리에 붙이지 않을 건데 나머지 것들만 하트 자리를 비우는 것 자체는 n가지인 거네. 그 다음에 클로버 자리를 비우는 거는 n+1가지고 그 경우의 수를 더하니까 3개 더한 녀석의 값이 여기 써있는 n-n+1 3개 더한 게 3n가지구만. 내 말 지금 납득이 안 됐어요. 가은이 지금 눈빛이 확실할 거예요. 네. 다시 설명합시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여기에 아무것도 안 붙어있는 경우의 수 세려고 합니다. 여기 아무것도 안 붙어있으려면은 별 모양은 여기 두 군데 중에 아무 데나 붙이면 되거든요. 그게 n-1가지. n-2개를 붙이는 건 n-1가지. 그런데 하트 모양은 n-1이 있긴 하지만 하트 모양은 오로지 클로버에만 붙일 수 있어야 돼. 여기는 안 붙여야 되거든. 여기 붙이는 게 한 가지, 몰빵으로 붙이는 건 한 가지. n-1 한 가지, 그래서 n-1가지. 곱해야 되니까. 그 다음 하트 자리를 비우는 경우의 숫자가 하트 자리를 비우는 경우의 숫자는 n가지야. 하트를 양쪽 옆에 붙이는 게 n가지고 나머지는 그냥 한 가지 몰빵으로 주는 거니까. 그래서 3개를 더해서 이거 3개 괄호 속에는 이거 3개 더한 게 3n가지. 근데 이건 구하라고 안 했어요. 비어져 있는 상황이 있는 거는 구하지 말아요. 그건 어차피 3n가지로 줬습니다. 이제 생각할 거는 별 모양이 표시된 종이에
한 장의 스티커만 붙여있는 경우의 숫자를 하트하고 클로버 모양의 스티커 중에 하나를 별 모양의 종이에 붙이고 별 모양의 스티커를 하트하고 클로버에 표시된 두 개의 종이에 남김없이 붙이는 경우의 수와 같으므로 2 곱하기 n-1이에요. 이거 이해하라는 얘기 같은데? 왜 2 곱하기 n-1을 이해한다면 같은 방법으로 생각했을 때 세 장의 종이 중에 어느 한 장의 종이에는 하나의 스티커만 붙어있는 경우의 수를 다 셀 수 있다는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서영이는 표정 보니까 또 말이 선생님 저거 뭔 말이에요? 이런 표정인데? 지금 우리가 여기 두 번째 경우에는 세 개 중에 어떤 한 군데가 비어있는 경우 그걸 여기서 3행가지로 셌고요. 지금은 세 개의 종이 중에 어떤 한 장의 종이가 스티커가 딱 하나만 붙어있는 경우를 지금 세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별 모양의 종이에 스티커 하나 붙어있는 경우를 생각하는 중이에요. 별 모양의 종이에 스티커 하나가 붙어있으려면 여기에 스티커 하나 붙어있으려면 하트하고 크로버 중에 한 장을 여기다 붙여야 돼요. 하트하고 크로버는 합쳐가지고 몇 개 있는데 2n 마이너스 1개의 스티커가 있는데 2n 마이너스 1개의 스티커 중에 하나의 스티커를 여기다 지금 붙인 거죠. 맞나요? 그렇게 붙일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인가? 하트 스티커를 여기다 붙이는 거 한 가지, 나머지는 여기다 붙이는 거. 하트 하나 여기다 붙이고 나머지 여기다 붙이는 게 한 가지. 클로버 여기다 붙이고 나머지 여기다 붙이는 게 한 가지. 두 가지예요. 이해된 거 맞아요? 근데 별 모양의 스티커를 붙이는 거는 별은 여기 둘 중에 아무 데나 붙여도 되잖아요. 별 모양을 붙이는 방법은 n-1가지. 그래서 2 곱하기 n-1가지. 이해된 거 맞나요? 그렇다면은 하트 모양의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은 하트는 여기다 못 넣잖아. 별하고 클로버 모양의 스티커 중에 하나를 하트에 한 장만 붙여야 돼. 그게 두 가지야. 그리고 하트 모양의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은 n가지. 2 곱하기 n가지. 마지막은 클로버 모양의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은 2 곱하기 n 플러스 1가지겠네. 그래서 나에 들어갈 녀석의 값은 2 곱하기 n-1, 2 곱하기 n, 2 곱하기 n 플러스 1가지라고 지금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럼 나에 들어가는 녀석의 값이 몇 가지야? 다 더해주면 6n가지인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에 들어갈 녀석의 값은 6n인 거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에 들어갈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다에선 뭘 빼라고요? 전체 모든 경우의 숫자가 몇 가지였다고요? 전체 모든 경우의 숫자가 n세제곱 마이너스 n가지였다고요? 거기서 뭘 빼라고? 비어있는 스티커가 있는 경우가 몇 가지였다고요? 3n가지였고 하나가 붙어있는 스티커 하나가 붙어있는 경우가 6n가지였다고요? 그래서 다에 들어갈 녀석의 값이 n세제곱 마이너스 10n의 값이 다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건 글자만 꼼꼼히 읽으면 되는데 모양이 하트 콜보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도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다시 멀쩡해졌어. 아직도 아파요? 그 다음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13. 객관식 중에 마지막이 13번인가요? 아니군요. 13번으로 갔습니다. 13번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일 것 같아요. 13번은 되게 쉬울 것 같은데 13번은 되게 쉬울 것 같은데 느낌이 되게 쉽다는 느낌이 빡 오거든요. 일단 3차 함수가 있습니다. 이 3차 함수의 그림하고 x축이 만나서 생기는 세 개의 근의 값이 알파1, 알파2, 알파3인데 그 세 개의 근의 대소관계는 제일 작은 거, 큰 거 이렇게 나열해 줬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3차 함수의 그림이랑 x축이 만나서 생기는 근을 지금 언급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3차 함수의 그림을 안 그릴 수는 없군요. 그려야 되겠군요. 근데 1만 없으면 무슨 함수지? 자, 1만 없으면 기함수죠? 원점 대칭이죠? 위로 한 칸 이동했죠?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3차 함수 원점 대칭이겠는데 극점의 절편 언제 발생하죠? 미분에서 빵 나온 게 누구예요? 3x의 제곱 마이너스 3인 걸 같은데 미분에서 빵 나온 게 누구냐고요? 마이너스라고 플러스의 극점을 가질 거예요. 마이너스를 대입했어요, f한테.
마이너스를 대입했더니 5인가? 그 다음 플러스를 대입한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1인가요? 그런데 y축의 값은 여기 위에 있을 것 같은데 y축의 값이 여기 있는 건 알겠고요. 지금 이 점 좌표의 값은 0,1인가요? 뭔가 느낌이 싸하다. 5 아니에요? 1 대입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3이라고요? 이 점 좌표 지금 0,1인가요? x축의 값이 마이너스라고 플러스 사이에 정확히 여기 사이에 있겠네. 그런데 문제는 알파, 베타, 알파 1, 알파 2, 알파 3는 죽었다 깨어도 못 구하겠어요. 나는 지금 알파 1의 값이 누군지 몰라요. 알파 2의 값도 누군지 몰라요. 알파 3의 값도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상태에서 질문에 답하세요 라는 얘기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질문에 답할 건데 첫 번째 기억은 참이냐 거짓이냐? 알파 3의 값이랑 알파 3의 값은 양수값인데 알파 5는 음수입니다. 절대값 씌웠을 때는 기억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이겠죠? 아니, 원점에서 알파 3까지는 거리가 짧고 알파 1까지 거리가 길잖아요. 지금 거리가 누가 더 멀어요 물어본 거잖아. 알파 1의 절대값 씌운 녀석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이건 눈으로 봐도 보입니다. 이해된 거 맞죠? 네.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두 번째 거는 알파의 값이 알파는 여기는 알파 1, 알파 2, 알파 3 중에 하나가 알파인 것 같은데 알파를 대입하면 빵이 나온다고 한다면 알파 대입해서 빵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 합성함수한테 이것도 빵이 나오나요? 이렇게 물어본 것 같은데 알파를 대입해서 빵이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뭔데? 알파의 3승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의 값이 빵이라는 얘기인가? 만약에 이 녀석이 성립한다면 뭐가 성립하는지 물어본 거야 지금. 합성함수한테 알파의 값을 대입한 녀석의 값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인데 알파 제곱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한 녀석의 값도 등식 0이 나오나요? 이렇게 물어본 것 같은데 문제에서 물어본 질문은 저게 성립하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1의 값이 빵인 게 성립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노란색이 성립하면 빨간색도 참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이건 좀 하기 싫은데 아무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개해서 인수분해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디다 전개하고냐 이거를? 전개해서 빨간색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파의 6승 빼기 몇이야? 3배 해주면은 6알파의 4승 플러스 12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8인가요? 그럼 두 번째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3알파의 제곱 플러스 6 마지막이 플러스 1이네. 나 지금 이 좌변값이 빵인지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좌변값을 정리했습니다. 근데 정리했던 이 녀석의 값은 알파의 6승 마이너스 6알파의 4승 플러스 9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1인 것 같습니다. 보인다. 보이나요? 뭐가 보이죠? 완전 제곱. 완전 제곱식인가? 이게 지금 알파에 제곱으로 묶어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의 완전 제곱식이야? 이게 근데 제곱 빼기 제곱이네? 인수분해 되네? 인수분해 좀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이 누구지? 알파 곱하기 그럼 알파의 3승 마이너스 3알파? 이거 제곱 빼기 이거의 제곱이라고? 합차를 통해서 인수분해했어요. 합차를 통해서 인수분해했더니 이게 나오는데? 알파의 세제곱 빼기 3알파 마이너스 1의 값 있는데? 플러스 1 있는데? 한 번은 더 했고요. 또 한 번에 빼면 되나요? 알파의 3승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1인가요? 지금 빨간색의 좌변값이 노란색을 품고 있네. 노란색을 품고 있기 때문에 노란색이 빵이면 빨간색도 빵이라고 우리가 증명할 수 있군요. 까다롭다.
니은은 아무튼 시킨 대로 하면 할만한 것 같아요. 문제는 디귿이 문제인 것 같아요. 디귿은 물어본 녀석은 G한테 알파1 대입한 거, G한테 알파2 대입한 거, G한테 알파3 대입한 거 이것들이 누군지 물어보는 것 같은데? 근데 fx의 값은 빵이라고 하니까 방정식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본질적으로 이해하는지 물어보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방정식은 지금 3차 방정식이잖아. 3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그 3개 근이 지금 알파, 베타, 감마라고 알파1, 알파2, 알파3라고 있잖아. 저 방정식은 오로지 근이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거 확인했는데 지금 니은에서 니은을 통해서 디귿을 풀라는 얘기 같아요. 알파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근이 되잖아. 근데 여기서는 뭐가 근이래? F한테 G알파를 대입해도 빵이래? F한테 G알파를 대입해도 빵이면은 G알파가 근인 거네? 그럼 여기는 지금 G알파1, G알파2, G알파3도 근이야. 이 방정식의 근이 G알파1, G알파2, G알파3의 값이 이게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이것들 중에 누군가는 알파1이고 누군가는 알파2고 누군가는 알파3겠네. 이 말 납득하셨나요? 포물선이 있어요. 포물선 대칭축의 값은 Y축이에요. 포물선이 있는데 포물선의 값은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일치하게끔 그렸어야 되는데 알파2의 값을 대입한 함수값이 여기가 지금 알파2의 값을 대입한 함수값이네. 여기가 알파3의 값을 대입한 함수값이네. 여기가 지금 알파1의 값을 대입한 함수값이에요.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자, G 알파1의 값이 누굴까요? 모르면 니네 초능력이에요 지금. 눈으로 레이저 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면. 알파3이죠. G 알파3의 값이 누군데요? 이게 알파2예요? G 알파2의 값은 누구예요? 3 방금 했잖아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네. 세 개 근 중에 대소관계를 알고 있으니까 이 세 개 값의 대소관계 우리가 아는 거잖아 지금. 작은 게 알파1, 중간 게 알파2, 제일 큰 게 알파3인 거네. 방정식의 근은 알파로 표현하거나 G알파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알파도 알파1, 알파2, 알파3인데 G알파도 알파1, 알파2, 알파3인데 대소관계에 따라서 누군지 지정해 줄 수 있는 거네. 그럼 이 값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똑같다며. 1? 이 값은 누구예요? 이건 누구예요? 다 1이네? 그럼 틀렸네요. 3이니까. 이거 맞아요?